5학년 1학기 국어 7단원 기행문을 써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을 읽고 기행문의 특성을 파악해 봅시다. 도라르방, 어디 감수가, 을 읽고 글쓴이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어떻게 글로 썼는지 생각해 봅시다.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면 나는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한다. 하늘서 보는 제주도의 풍광을 만끽하기 위해서다. 저희 비행기는 잠시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다시 매어 주십시오. 기내 방송이 나오면 나는 창가에 바짝 붙어 제주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비행기 왼쪽 좌석이면 한라산이 먼저 나타나고 오른쪽이면 족빛 바다와 맞닿아 둥글게 돌아가는 해안선이 시야에 펼쳐진다. 이윽고 비행기가 제주도 상공으로 들어오면 왼쪽 창밖으로는 오름에 산비탈에 수놓듯이 줄지어 있는 산담이 아름답고 오른쪽 창밖으로는 삼나무 방풍림 속에 짙은 초록빛으로 자란 밭작물들이 싱그러워 보인다. 비행기가 선회하여 활주로로 들어설 때는 오른쪽과 왼쪽의 풍광이 교체되면서 제주의 들과 산이 섞바뀌어 모두 볼 수 있게 된다. 올 때마다 보는 제주의 전형적인 풍광이지만 그것이 철 따라 다르고 날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신천지에 오는 것 같은 설렘을 느끼게 된다.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한라산 산신께 제사드리는 산천단에 가서 답사의 안전을 빌고 가는 것이 순서에도 맞고 또 제주도에 온 예의라는 마음도 든다. 산천단은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뒤편 소산 봉기슭에 있다. 산천단 주위에는 제단을 처음 만들 당시에 심었을 수령 500년이 넘는 곰솔 8그루가 산천단의 역사와 함께 엄숙하고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제주의 동북쪽 구저, 세와리, 송당리 일대는 크고 작은 무수한 오름이 저마다의 맵시를 자랑하며 드넓은 들판과 황무지에 오푹하여 오름의 섬 제주에서도 오름이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의 왕국이라고 했다. 그 중에서도 다랑시 오름은 오름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다랑시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여러 설이 있으나 다랑시 오름 남쪽에 있던 마을에서 보면 북사면을 차지하고 앉아 된바람을 막아주는 오름의 분화구가 마치 달처럼 둥글어 보인다 하여 붙여졌다는 설이 가장 정겹다. 오름 아랫자락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 조림치가 있어 제법 무성하다 싶지만 숲길을 벗어나면 이내 천연의 풀밭이 나오면서 시야가 갑자기 탁 트이고 사방이 멀리 조망된다. 경사면을 따라 불어오는 그 유명한 제주의 바람이 흐르는 땀을 씻어주어 한여름이라도 더운 줄 모른다. 발길을 옮길 때마다 한구비를 돌 때마다 시야는 점점 넓어지면서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 성산 일출봉은 제주 답사의 기본 경로라 할 만큼 잘 알려져 있고 영주, 십경의 제1경이 성산에 뜨는 해인 성산 일출이며 제주 올레 제1경로가 시작되는 곳일 만큼 제주의 중요한 상징이기도 하다. 제주도와 연결된 서쪽을 제외한 성산 일출봉의 동, 남, 북쪽 외벽은 깎아 내린 듯한 절벽으로 바다와 맞닿아 있다. 일출봉의 서쪽은 고운 잔디 능선 위에 돌기둥과 수백 개의 기암이 우뚝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사이에 계단으로 만든 등산로가 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설문대 할망은 일출봉 분화구를 빨래 바구니로 삼고 우도를 빨랫돌로 하여 옷을 매일 세탁했다고 한다. 일출봉은 멀리서 볼 때나 가까이 다가가 올려다볼 때나 정상에 올라 분화구를 내려다볼 때나 풍광 그 자체에 아름다움과 감동이 있다. 특히나 항공사진으로 찍은 성산 일출봉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옴직한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인 윗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 휴게소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본래 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계곡을 말하는 것으로 옛 기록에는 영곡으로 나오기도 한다.
언제 어느 때 가도 계곡물 소리와 바람 소리, 거기에 계곡을 끼고 도는 안개가 신령스러워 영실이라는 이름에 값한다. 무더운 여름날 소나기라도 한 차례 지나간 뒤라면 이 계곡을 두른 절벽 사이로 100여 미터의 폭포가 생겨 더욱 장관을 이룬다. 숲길을 지나노라면 아래로는 제주조리대가 때를 이루면서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며 온통 푸르게 물들어 놓고 위로는 하늘을 가린 울창한 나무들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아름답고 기이하다. 숲길을 빠져나와 머리핀처럼 돌아가는 가파른 능선 허리춤에 올라서면 호련히 눈앞에 수백 개의 뾰족한 기암괴석이 호를 그리며 병풍처럼 펼쳐진다. 오르면 오를수록 이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언제 올라도 한라산 영실은 아름답다. 500장군봉을 안방에 들이운 병풍 그림처럼 불러놓고 그것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느린 걸음으로 돌계단을 밟으며 바쁠 것도 힘들 것도 없이 오르노라면 마음이 들뜰 것도 같지만 거기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장엄함과 아늑감이 곁들여 있기에 우리는 함부로 감정을 놀리지 못하고 아래 한 번 위 한 번 좌우로 한 번씩 발을 옮기며 그 풍광에 느긋이 취하게 된다. 글을 잘 읽어보았나요? 글을 다시 읽고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 문제를 만들 때는 글을 읽은 친구들이 내가 낸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과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을 만들 수 있는데요. 교과서에 예시로 나와 있는 질문을 살펴보며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글쓴이가 제주행 비행기를 탈 때 창가 쪽 자리를 좋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교과서 218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죠? 글쓴이는 하늘에서 보는 제주도의 풍광을 만끽하기 위해 창가 쪽 자리를 선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볼까요? 감수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책에서 찾을 수 없네요.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은 학생들 각각의 생각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감수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든 질문의 예시를 함께 살펴볼까요?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 글쓴이가 들른 곳은 어디인가요? 다랑시오름 이름의 유래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 제주도를 간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나요? 제주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만들 때에는 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하는 질문은 생각이나 느낌을 묻거나 만약에 뭐뭐라면 또는 어떻게 하면 무엇 할 수 있을까요 같은 표현을 사용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잠시 멈춘 뒤 각자 질문을 하나 또는 두 개씩 만들어 봅시다. 다음으로 기행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빈칸에 써봅시다. 보기에는 보고 들은 것, 다닌 곳, 생각하거나 느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목에서 출발하여 만세동산을 지나 1700고지인 밑세오름까지 올라 그곳 산장휴게소에서 준비해 간 도시락을 먹고 영실로 하산하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어미목, 만세동산 등 여행하면서 다닌 곳을 말하고 있네요. 이것을 여정이라고 합니다. 영실에 들어서면
이내 솔밭 사이로 시원한 계곡물이 흐른다. 이것은 글쓴이가 영실에서 본 것이네요.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견문이라고 합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이수직의 기암들이 점점 더 하늘로 치솟아 올라 신비스럽고도 웅장한 모습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여행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것은 감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여정, 견문, 감상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순천만 습지에서 농개와 짱뚱어를 보았다. 불국사에는 청운교와 백운교가 있다. 창덕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고 한다. 무엇을 보았다.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견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현대문화와 옛 문화가 어우러진 인사동에 도착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담양으로 갔다. 다음날 저녁에 드는 곳은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다. 시간과 장소가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여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리벽 사이로라도 석굴암을 볼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무령 왕릉 내부를 보는 동안 머리카락이 쭉 펴서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다. 현대기술 수준을 앞선 우리 선조의 지혜가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무엇이라고 생각했다, 느껴졌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감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읽은 글로 돌아와서 여정, 견문, 감상을 구분해 볼까요? 부침사의 자료를 뜯어 활용하세요. 교과서 219쪽에 투명지를 대고 밑줄 그어진 부분이 여정인지, 견문인지, 감상인지 구분해 봅시다. 우리 답사의 첫 유적지는 한라산 산천단이었다. 이 문장은 여정, 견문, 감상 중 무엇일까요? 어디를 갔는지 나타내고 있으므로 여정입니다. 초록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여정, 견문, 감상 중 무엇일까요? 가슴까지 시원하게 열린다는 표현을 보니 감상입니다. 하늘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여정, 견문, 감상 중 무엇일까요? 보고 들은 것을 나타내었으므로 견문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어렵지 않았죠?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을 여정, 여행하여 보거나 들은 것을 견문, 여행하면서 든 생각이나 느낌을 감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운 기행문의 특성을 잘 기억하며 다음 시간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기행문을 써봅시다.